네, 안녕하세요. 무아이무실TV 구독자 여러분, 오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요, 1988년 준공된 엄청나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.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골조 빼고 거의 다 다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인테리어라 보기는 힘들고 리모델링으로 정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디자인의 3요소 저희가 말씀드리죠. 사이트, 프로그램, 디자이너의 직관, 요 세 가지의 아이템들이 밸런스를 이뤘을 때 저희는 가장 굿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사이트라 부르는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적 부분들, 그 구조에 대한 내용들,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던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좀 특별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진행했던 것들을 저희가 토대로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이 공통의 문제로 늘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, 이렇게 구축 아파트들은 건물 외벽에 크랙이 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러면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니까 안에서 아무리 잘 막아봤자 습기와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층이었던 프로젝트라서 크랙이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할 수 있었고요. 이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특히 이런 구축 아파트는 여러분 어떠세요? 지하 주차장이 없죠.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공사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자재도 양중하고 기술자들 차량도 있고 할 텐데,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도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세 번째, 이렇게 구축 아파트는 그때와 지금의 단열 기준이 달라요.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. 철거를 해보시면 단열이라든지 변로가 되게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? 집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기초공사에 힘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네 번째, 난방 배관입니다. 한국은 온돌 문화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죠. 그 말은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에 온수관들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의 그 온돌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배관들이 동파이프관 아니면 강철관이었어요. 그럼 이 두 가지들이 30년을 넘게 시간을 거치면서 하자율이 좀 생기겠죠. 이런 것들 누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바닥을 다 드러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이거는 난방 배관과 거의 세트로 따라가는 개념인데요. 급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. 대부분 이게 어디에 있느냐,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전실 근처에 보시면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우리 집 세대관 안으로 찬물이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, 보일러가 있는 집들은 보일러로 들어갔다가 다시 뜨거운 물이 분배되기도 하는데요. 이 급수관들이 생각보다 수압이 높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. 그럼 어차피 우리는 바닥을 난방 배관 때문에 드러내야 되니 그거 할 때 PD 급수 배관도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, 전기 배선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얘가 다 끊어져요. 근데 이건 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둘 수가 없겠죠. 이렇게 올 철거를 하는 개념이면은 이 배선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다 새 걸로 교체하고 분배기도 제가 새로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. 이 부분은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천장이 성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밤라이트라 부르는데 아시죠? 여러분, 이거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됩니다. 철거 전문 업체가 와서 신고를 하고 방진복을 입고 그리고 얘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. 성면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건물의 기능과 기초공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했고 디자인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1층이라 말씀드렸죠. 근데 이 아파트가 층고가 너무 낮았어요. 얼마나 낮았냐? 220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천장 안으로는 공간이 아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, 이번 프로젝트 할 때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. 바닥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자갈이 깔려 있었어요. 이때는 자갈이 단열재 기능을 하려고 두껍게 깔았었는데 그 두께가 얼마냐? 20cm입니다. 지하 공간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더 두껍게 깔았던 것 같고, 1층 이상부터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. 이 자갈을 좀 걷어내고 좋아진 기술과 자재를 가지고 단열을 한 다음에 바닥을 낮춤으로써 층고를 한번 확보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, 저희가 이 결과 10cm 정도의 층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됐었어요.
현관과 거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1층이라 말씀드렸죠. 그리고 구축 아파트. 그 램프를 따라 쭉 걸어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대기하는 그 전실에 바로 문이 붙어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잖아요.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? 자, 갑니다. 잘 봐요. 현관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니까 현관을 조금 넓혔습니다. 신발장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존 현관이 굉장히 협소함을 좀 해결을 했고요.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중문은 불투명으로 디자인을 했고, 그리고 코너 부분에 저희가 투명 유리를 써서 개방감을 좀 가져가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는요, 1층이라 말씀드렸잖아요. 인도에서 이 집이 들여다보이는 이슈가 있었어요. 그럼 내가 생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들여다보잖아요. 대부분 이런 1층 집들은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사세요. 그러니까 채광에 좀 불리하겠죠. 제가 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갑니다. 잘 봐요. 거실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프로그램은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소파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. 또 하나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데스크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, 소파는 바닥에서 34cm에서 37cm 낮죠. 테이블 높이가 72cm에서 75cm 정도 되니까 얘는 높습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이 높은 덩어리가 창가 쪽으로 가면 살짝 차폐도 되면서 소파 공간이 되게 내밀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윈도우 시트를 의자 부분은 제작하면서 창을 올렸어요. 이렇게 내가 앉았을 때 내 뒤통수나 이런 것만 보이니까 오히려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채광도 가질 수도 있겠죠.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집은 화장실이 하나예요. 근데 이 집에 거주하는 인원은 4인입니다. 아이들을 포함해서. 저희는 이번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, 다 뜯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공간을 잘 이용을 해서 화장실 옆에 세면대를 하나 더 만듦으로 해서 거기서 양치를 하거나 세면대를 쓰고 샤워를 하거나 변기를 사용할 때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. 그리고 뭐 요 디자인 보시면은 저희가 또 기가 막히게 세면대 공간을 확보하면서 작은 방을 좀 줄이면서 붙박이장을 거기에 끼워 넣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안방과 주방을 설명드릴 텐데요. 우리 고객님께서 재택근무를 좀 하실 일이 생기셨어요. 방 2개 남은 거 우리 아들내미한테 하나씩 주고 나면 없죠. 그럼 할 수 있는 건 안방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, 이 안방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들어가는 초입부 부분에 입구를 좀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데스크 공간을 입구 쪽에다 배치를 해서, 그리고 책장을 파티션형 좀 막아드렸습니다. 이런 것들은 꼭 제작 가구 아니더라도 기성 가구만 잘 활용해서 이 레이아웃만 잘 가져가셔도 우리의 행위들이 보완되니까요.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. 자, 주방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. 거의 뭐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이런 구축 아파트들은 주방이 크지 않아도 됐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가전도 좀 부족했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랐잖아요. 근데 지금은 키 큰 장도 있어야 되죠. 수많은 그 믹서나 커피 블렌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도 필요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고객님이 위스키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 술도 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. 이걸 어떻게 담았냐. 이 집은 주방과 거실이 거의 완벽하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벽면 자체를 살짝 닫는 구조로 디자인을 했어요. 현관에 들어섰을 때 왼쪽에 있는 벽과 안방으로 나누어지는 오른쪽 벽이 경계를 주면서 오히려 공간이 좀 정리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다용도실과 세탁실 부분은 제가 좀 확장을 하면서 주방을 최대한 안쪽으로 기능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. 앞쪽에는 디스플레이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. 네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제가 좀 크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노후화된 구축 아파트들은 건물의 기능과 컨디션을 올리는 기초공사, 뼈대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거기 위에 그런 레이아웃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. 구축 아파트 이전 계획이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집, 나다운 집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